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꼼수 쓰다가 딱 걸렸습니다. 감옥에서도 축복 장사를 계속해서 논란이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계속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계셨었는데 이 허경영 대표 이번에는 아니 무슨 꼼수를 썼다는 겁니까? 네, 지금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경법상 횡령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 그리고 초종교 하늘궁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받을 경우에는 이 범죄 수익을 추징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 수사가 시작되자 하늘궁의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두 회사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예. 이제 만약에 그대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후에 국가에서 추징을 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인 이 두 회사 때문에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추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고 이런 설정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예. 검찰을 통해서 결국 법원에다가 이 허경영 개인의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들 그리고 부동산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보존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근저당 액수를 보면요. 저렇게 많이 걸었다는 걸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까? 많죠. 작년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오, 허경영 그래요? 대표가 구속 전에 작년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때도 비례대표 후보 재산 공개 1위였어요. 어떤 재산이 있냐 살펴봤는데 총 이제 48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1위인데 그 하늘궁이 있는 그 경기 양주시의 토지만 258억. 네.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하늘궁이랑 또 서울의 일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만 합쳐도 또 251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예금과 현금이 있는데 그래요? 저기 네. 이제 또 4인간 거래로 빚도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CG에 빚은 안 들어갔는데 빚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쳤을 때 재산이 481억 원으로 작년에 신고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근저당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허 대표 측에서도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허 대표 측에서는 해당 근저당 설정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주식회사 하늘궁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그 설득력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481억 원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은요. 그래픽 띄워주실까요? 보면은 더 놀라운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신고한 재산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4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최진봉 교수,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늘어난 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때 72억이었고요. 네. 그리고 2022년에 대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264억 원으로 또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 481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증권입니다. 아까 이제 서민민 변호사가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네. 하늘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하늘궁, 초중고 하늘궁 이런 두 개의 회사의 증권을 갖고 있는데 이 증권이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주식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평가했을 경우에 지금 약 55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상장 주식이 있어서 이 금액이 사실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토지도 수만 평을 갖고 있어요. 양주시 일대에 그렇게 갖고 있고 네. 그 현금도 10억 원, 예금 8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원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다만 이 허경영 씨가 빚도 있는데요. 사인간의 채무와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서 총 600억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재산에서 600억 원을 빼면 481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허 대표 측이 밝힌 초고속 재산 증식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축복을 오늘부터 내가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축복을 거두을 수가 있어. 그게 특징이야.
선생님 핸드폰 줘요. 이 핸드폰이 축복이 있을까? 잡아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 있나요? 없죠. 그 핸드폰에 축복이 들어갔다. 떨어집니까? 아유, 떨어지냐고요. 그 핸드폰에 축복이 들어갔죠. 이 축복은 값어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특별한 뭐가 있을 때만 내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축복을 내리는 이 일로 재산을 좀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었다. 이게 허 대표 측이 밝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약 네. 100만 원씩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평일 기준으로는 뭐 40에서 50명 가까이가 찾아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1억 원이 넘게 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축복을 통해서 축복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 축복 내용도 조금 황당한 것이 이제 뭐 집과 자동차, 핸드폰 모든 그런 집기 뭐 본인의 몸, 영혼까지도 축복을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진행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종의 호칭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칭이요? 네. 예. 그래서 대천사 칭호를 1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돈을 내면은 그런 칭호를 내준다거나 혹은 뭐 대통령 대리라는 상품도 네. 존재를 하는데 이제 허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호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을 하고 예. 이후에는 뭐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라든가 체포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실 액수만 보면은 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요, 그 값을 실제로 지불했었던 사람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00년수에 오는 그 재림주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가 자기가 강연은 10만 원, 축복은 한 사람당 100만 원, 하늘궁 명패는 1인당 300, 1억이 됐을 때는 이제 대천사 칭호를 주고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허 대표 수감 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수감 중에도 이 축복을 주는 능력을 이전을 했어요? 자, 내 영적 권한을 이전했다. 그러니까 수감 중에 지난달 말에 이런 식으로 옥중 공지문이 나온 거예요. 내 축복권, 또 명패권, 또 레벨권 등을 자 백모 씨에게 나의 영적 권한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저도 이 영적 권한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 백모 씨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허경영 대표가 주관해온 모든 평일 신도 모임이나 이런 행사에서 사회를 봤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 권한까지 이전을 했을까요? 본인이 수감돼 있으면 더 이상 이 종교 자신의 어떤 사세를 넓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백 씨를 통해서 좀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서정민 변호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거 이름 붙여서 이 병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팔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경찰이 저 병이요, 저 병인데 저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해당 우유는 불로유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한우궁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 네. 여기에는 허경영의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서 암흑 물질화가 된 우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품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유에다가 허경영 대표의 이름이나 뭐 사진,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라고 한우궁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허 대표는 뭐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이 우유를 마시고 그 당시에 하늘궁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 우유에 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 수사연구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네. 독극물이나 이런 이상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특이 소견이 네. 없었다라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다. 심지어 꽤 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왜 믿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늘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뭔가 의지할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거나 마음의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허경영이 운영하는 저 하늘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 가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는 저 말이 뭐 네.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되고 허경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말이 사실인 걸로 인식하게 되고 네. 물론 본인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휴대전화에 뭐 힘을 넣고 거기 네. 손을 잡아당기고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약한 부분 정말 힘든 사람들의 그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련돼서 불로유 부분은 이게 불로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좀 절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절박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굉장히 그런 고통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계속 사세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비판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해줘서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더 이상 그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좀 더 엄한 경고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